자, 그러면 1장 내용에서 가급적이면 교재 순서대로 맞추어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장의 1.1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예요? 기계어, 어셈블리어, C++, 자바, 파이썬 등등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죠. 인간이 컴퓨터로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컴퓨터에 전달하기 위한 표현법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초기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0년 이전의 컴퓨터, 이게 애니아크, 에드바크, 마크 1, 그 옛날 역사에서 나오던 그런 컴퓨터에서는 하드와이어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려면 키보드로 입력하죠. 10 더하기 20 엔터, if 어쩌고 저쩌고, els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데 초기의 컴퓨터는 키보드가 없었어요. 그럼 키보드 대신 뭐로 입력해요? 스위치로 입력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계죠? 기계인데 이진수로 작동되는 기계예요. 이진수는 0, 1이거든요. 우리가 A를 입력하려면 지금은 편하기 때문에 A자 키보드 누르면 알아서 입력이 되는데 그걸 이진수로 입력하려면 그러니까 대문자 A라면 16진수 4, 1이죠. 그럼 0, 1, 0, 0, 0, 0, 0, 1 8개의 스위치가 있으면 돼요. 8개의 스위치가 있어서 0에 해당하는 것은 내리고 0, 1, 0, 0, 1에 해당하는 건 올리고 또 0, 0, 0, 1 올리고 그러면 A자가 입력되는 거죠. 나머지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초기의 컴퓨터는 하드와이어드 방법, 온오프 스위치를 0, 1로 표시해서 입력을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구글링으로 애니아크 구글링해서 이미지를 보시면 그때 그 컴퓨터를 볼 수 있어요. 키보드가 없는 그 당시. 근데 이런 초기의 컴퓨터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컴퓨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40년대에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하죠. 폰 노이만 컴퓨터의 특징은 뭐예요?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방식이었죠. 그러면 거꾸로 40년 이전의 컴퓨터는 스토어드 프로그래밍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즉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 이진수로 기계어 어셈블리 프로그램 짰어. 첫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을 스위치로 온오프를 순서를 계속 해줘야 돼. 어디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근데 폰 노이만 컴퓨터에 오면서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즉 프로그램 내용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n번째 문장을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첫 번째 문장을 가져다가 CPU에서 실행하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순서를 실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계산 결과를 저장할 필요가 있으면 또 메인 메모리에 있는 변수 위치에 저장을 하고 이 방식이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특징은 일련의 명령 코드로 작성을 하고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라는 특징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셈블리어가 탄생을 했고요. 어셈블리어가 탄생하면서 이제 0101 이진수로 작동하던 것에서 우리는 알파벳 또 콤마 마침표 이렇게 문자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니모닉 코드라고 하고요. 근데 어셈블리어가 이제 기계어보다는 훨씬 편해졌죠. 이진수 0101로 작동하는 것보다 덧셈은 add, 뺄셈은 sub, sub 이렇게 쓰면 훨씬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10, 20도 이진수로 안 쓰고 10진수로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셈블리의 경우에도
기계의 종속성, 여기 매킨토시 컴퓨터하고 IBM PC하고 또 슈퍼컴퓨터 이런 기계 종속성 문제가 있었죠. 단점으로. 또 이제 추상화라는 부분이 로우 레벨, 저급 수준이었고요. 또 read write 하는데 이진수로 read write 할 때보다는 훨씬 편해졌지만 어셈블리어는 고급 언어보다 훨씬 불편한 그런 점이 있었죠. 예, 그래서 다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기계어, 어셈블리어, 도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우리는 지금 이 과목에서 얘기할 때는 고급 언어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가 읽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계산을 서술하기 위한 표기 체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계산을 서술하는 거다. 그럼 계산이 뭐냐?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기계가 읽을 수 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다. 머신 리더블, 휴먼 리더블. 세 가지 관점인데요. 계산이라는 얘기는 튜링 머신으로 설명하는 게 편해요. 튜링 머신이 뭐죠?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인 기계죠. 실제로 존재하는 기계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페이퍼상에서 존재하는 기계인데요. 튜링 머신은 수학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형식적인 정의예요. 여러분들 튜링 머신 배울 기회가 없나요? 튜링 머신 매우 간단해요. 인풋 테이프가 하나 있고요. 인풋 테이프 쫙 길쭉하게 무한대요 길이. 그 다음에 처리 장치가 있어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가 하나 있고 이 제어 장치는 이 인풋 테이프는 각 셀들로 쪼개져 있는데 무한 길이로 각 셀은 0 또는 1을 read write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어 장치는 뭐냐면 제어 장치는 인풋 테이프에서 현재 위치, 현재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write 할 수도 있고 0, 1을 또는 현재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값을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인풋 테이블. 매우 간단하죠. 그럼 그 기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긴 테이프에다 0, 1만 write 할 수 있는데 read write. 그 기계로 할 수 있는 즉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 기계의 수준이 매우 로우 레벨일 뿐이죠. 이진수로 작동하는. 즉 여러분들이 매우 복잡한 일들을 프로그래밍하고 실행하고 뭔가 문서 작성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론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모두 다 0101로 된 명령어들의 시퀀스일 뿐이에요. 그 0101 이진수 명령어 시퀀스로 작업하는 것은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컴퓨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즉 컴퓨터가 수행 가능한 모든 작업인 거죠. 머신 리더블이라는 얘기는 머신 인디펜던트를 의미하고요. 매킨토시든 IBM PC든 워크스테이션이든 기계하고 컴퓨터하고 무관하게 아무 데서나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려면 모호하면 안 돼요. 기계는 모호한 것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리 단계가 유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한한 단계적 처리로 번역 가능한 알고리즘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번역한다는 얘기는 고급 언어, if문 form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것을 이진수, 기계어로 번역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휴먼 리더블이라는 얘기는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그렇게 작성된 소스 코드를 사람이 읽기 쉽도록 추상화시키는 방법.
그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어떤 컴퓨테이션을 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을 머신 리더블 할 수 있게끔 작업한다라는 그런 표기 체계를 프로그래밍 언어, 즉 고급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작성하죠?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프로그래밍을 해왔었죠.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기도 하고 자바로 하기도 하고 C++로 하기도 하고. 근데 모든 프로그래밍을 다 종합해서 어떤 유형들의 프로그래밍인지를 구분해보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과학계산 프로그래밍은 주로 이제 계산을 매우 많이 하는 그런 경우이죠. 그다음에 사무 응용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래밍, 시스템 소프트웨어, 웹 소프트웨어, 앱 소프트웨어, 교육용, 스크립트 언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관련된 프로그래밍,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최초의 고급 언어는 포트란이었는데요. 포트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로 과학계산용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여튼 이건 이제 컴퓨터가 개발된 이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컴퓨터를 왜 개발했죠? 40년대 연합군하고 독일, 러시아 전쟁하면서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암호 해독을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단순 반복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시간이 생명인데, 그래서 그 암호 해독을 빨리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컴퓨터가 개발된 동기죠. 그 암호 해독은 과학 계산이에요. 그래서 과학 계산 중심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적합한 언어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과학계산용 말고도 사무용, 비즈니스용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즘 마켓에서 뭔가를 사면 내가 산 물품 기록, 그다음에 전체 금액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컴퓨터로 처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 고속버스, KTX 예약을 하면 컴퓨터로 처리를 하죠. 옛날에 컴퓨터로 처리하지 않던 시절에 예약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내가 가려면 직접 서울역, 용산역 가서 티켓을 구입해야 되고 부산에서 올 때는 다시 부산에서 예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비즈니스 영역의 활용도가 훨씬 많아진 거죠. 여러분들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수강 신청하고 이런 일들 매우 간단하잖아요. 이건 과학계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그 사무 영역에서 프로그래밍 할 일들이 매우 많아졌던 거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과학계산 중심의 포트란으로 코딩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과학계산이 아닌 방금 얘기한 비즈니스 영역에 이런 코딩을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영역에 적합한 언어가 개발되게 되어 있는 거죠. 코볼. 그래서 코볼이라는 언어가 등장을 했고요.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포트란 코볼이 그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영역에서 최근에 나온 뭐 알파고와 같은 초기에는 이제 체스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밍, 틱택토 이런 코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 때 기존의 언어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맞는 리습, 프롤로그 등의 언어가 또 탄생을 한 거죠. 운영체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 개발하려다 보니까 또 안 맞아요. 포트란, 코볼, 리습, 프롤로그로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프린터 드라이버 만들어야 되고 블루투스 연결하는 네트워크 코딩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언어가 필요해서 그래서 C라는 언어가 탄생을 한 거고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관련된 코딩 할 일이 많은데 기존 언어들 가지고 너무 불편하거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웹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자바스크립트, PHP, ASP 이런 언어들이 등장한 거고요. 핸드폰, 스마트폰 앱 개발해야 되는데 또 기존 언어들은 안 돼요. 그래서 오브젝티브-C나 자바를 앱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개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언어들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공학 하는 교육용으로도 적합한 그런 언어가 또 필요했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교육용 언어들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스크립트, 파이썬, 펄을 비롯한 스크립트 또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가 등장하고요. 또 쉘이라든지 GUI, 그래픽에 적합한 MFC, C#,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의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고급 언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각각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처음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고급 언어는 이런 거구나. 각 영역별로 과학계산용, 인공지능용, M용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차이점에 따라서 적합한 언어가 뭔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 PL 과목 들어오는 탁구 학생들이 어떤 언어 하나 배우는 줄 알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여기 탁구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줄 알고 왔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을 알고 있으면 그 언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들의 장단점,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이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고급 언어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 PL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구사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어떤 프로그래밍 해야 될 게 있을 때 적합한 언어를 선택하는 능력을 공부를 하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쉽게 해주고 새로운 언어를 설계해야 된다면 언어를 설계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요. 구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더 잘 사용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향상. 내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돼. 이걸 실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컴퓨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PL 과목을 배우는 거죠. 여기 앞에 5가지는 원래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뒤에 6, 7, 8번은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교재들에 있는 내용 종합해서 정리한 거죠.